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김기원 대표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에 네. 뭐 내년 내후년에 분양될 것들이 신규 아파트가 좀 더 있다는 건 그건 사실인가요? 네, 그것도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남구로 들어가서 여기 이제 공급을 보시면 강남구 공급이 어떻죠? 정말 많은데요. 지난 10년 동안에 이렇게 2년 연속 많이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죠? 예,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지금 한 4,700세대가 조금 넘고요. 24년이 7,000세대가 넘습니다. 2년 합치면 만 네. 세대가 훨씬 넘는. 자, 그동안은 강남의 하락폭이 좀 작았죠. 네네. 왜냐하면 보시면 22년에 강남의 입주 물량이 어때요? 너무 적습니다. 너무 작죠. 예. 이게 몇 세대예요? 이게 960세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너무 작았다. 근데 내년부터 강남이 어떻게 된다? 이제 입주 폭탄이 쏟아진다. 자, 강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강남에 자, 뭐 예를 들면 이제 롯데캐슬 프리미엄 아파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전세를 볼게요. 전세가 지금 6개월 동안에 5.3% 빠졌죠. 네. 12개월 동안은 전세가 좀 올랐습니다. 예. 예. 근데 최근 추세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꺾이는 계속 추세, 좀 꺾이고 있는 추세고요. 자, 그다음에 얘는 이제 평형대가 좀 큰 데니까 그런데 30평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성 힐스테이트 얘 같은 경우는 지금 6개월 동안 몇 프로 빠졌죠? 21%. 21%가 빠졌습니다. 전세가. 근데 강남에 입주 물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900세대 조금 넘는 분양은 있었어요. 없었는데 6개월 동안에 전세가 지금 20% 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적게 떨어진 데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 한 합쳐서 12,000세대 정도 되는 입주 물량이 2년 연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선에 생각을 하면 떨어지는 게 맞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내년에 입주를 한다는 얘기는 이걸 언제 분양받았다는 얘기죠? 한 3, 4년 전에? 그렇죠. 한 19년, 예. 19년, 20년 초반? 예. 그쵸? 그때만 해도 분위기 좋았죠. 좋았죠. 네. 하나 한번 그쵸? 이제 최고였죠. 성공했다. 로또다. 뭐 이러면서. 나는 부동산 투자의 네. 신이야. 뭐 이러면서.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잔금을 어떻게 치를 생각했을까요? 대부분은 잔금을 어떻게 치러요? 마지막에 많이 자, 대부분은 전세를 받아요. 음. 그래서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전세금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해서 잔금을 치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반포의 모 아파트가 지금 입주했는데 입주율이 30%도 안 됐어요. 왜냐면 잔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거 잔금 내셔야 되는 분들 지금은 금리도 이제 너무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모든 자산이 다 하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돈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캐시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내년에 강남 쪽에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은 강남의 전세가는 더더욱더 하락할 거고 그게 매매가까지 떨어뜨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매매가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6개월 동안 14.3%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지난 1년인데 그동안은 거의 안 떨어졌어요. 이 하락이 본격화된 거 9월, 10월, 11월이에요. 이거 보시면 호가가 9월 19일까지도 최저 호가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9월 26일도 조금 이때가 얼마냐면 27억 4천.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알아요? 24. 단 몇 달 사이에 몇 억이 쑥 빠진 거예요. 근데 상당수의 지역들이 다 이렇습니다, 지금. 뭐 강남, 서초, 송파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락의 가속도가 붙은 게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부터다. 그리고 이 여파는 내년에도 계속 될 거고요. 근데 뭐 반론은 아니지만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대단지 아파트에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한두 채가 이렇게 거래량이 워낙 적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그걸 일반화할 필요는 없는 거고 또 이런 집값들은 진짜 연끌해서 사서 진짜 대출도 못 갚는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예를 들면 제일 못 사는 버티지 못하는 그런 뭐 한 100명 정도가 던진 가격이고 나머지 900세대는 네. 900세대는 그래도 뭐야 그 정도 이제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안 떨어질 거고 유지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
나 아니면 희망의 를 돌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뭐 저도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네. 입장 바꿔서 거꾸로. 자,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끌어서 영끌해서 네. 최고점에 사신 분들 데이터 다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로 예, 생각하면 그렇죠. 예. 그거는 사실은 제대로 된 거래가 아니잖아요. 예. 그 논리면 제가 말씀드린 논리면 그러니까 그렇죠. 입장 바꿔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제대로 보여. 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아니 지금 호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호가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이런 호가 데이터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리치웨이스를 만들어 놓은 건데 호가 데이터를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나마 이제 조금 괜찮은 대단지만 거래되는 거 이런 작은 아파트들은 팔고 내나 봐요.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거야. 호가를 아무리 낮춰도. 왜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그러면 강남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있겠네요. 아직까지 무주택자이고 내가 진짜 너무 갑자기 집이 올라서 진짜 뭐 너 바보니? 이런 소리 들으면서도 집을 안 사고 네. 버티고 있으셨던 분들은 네. 어쩌면 강남에 뭐 2년 최고의 행운하죠. 최고의 행운아. 그분들이 이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인생은 참 살아봐야 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순간순간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세옹지마. 게. 제 책에도 썼습니다. 물극필반.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면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결정적인 투자 기회는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10년에 한두 번 정도 옵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투자에 미쳐가지고 투자를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에 중독이 돼 있어요. 제가 봐서. 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했다가는 포카를 이렇게 치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잃어요? 그 돈질 잘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잃냐? 항상 히든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끝까지 뭐 마지막에 다 보려고 마지막 그렇죠. 카드 보고 싶은 사람이. 그 얘기는 투자로 따지면 뭐예요? 항상 투자라는 거예요. 투자판에 계속 들어가 죽지 않고 죽을 때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또 뭐가 있냐? 자, 우리가 포카를 뭐 한 4시 치는데 한 사람이 100판 중에 4, 50판 딸 수 있어요? 거의 힘들죠. 안 되죠. 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먹을 때 크게 먹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가 뭐죠? 잃을 때 적게 잃고. 그렇죠. 네. 투자의 본질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채도사를 찾으면 안 됩니다. 오른다, 내린다. 네, 이런 부채도사는 절대로 있지도 않고요. 물론 어쩌다 한두 번 맞출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알아맞추는 부채도사, 투자업계의 부채도사는 저도 진짜 부채도사를 한 10년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다?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나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 놓고 이 투자 원칙의 근거는 뭐예요? 얘기하셨던 대로 내가 모든 걸 다 딸 수 없으니까 잃을 때 조금 있고 딸 때 많이 있다는 거. 이게 저는 투자의 본질이다. 예. 그러려면 나만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투자를 결정적인 기회일 때 투자 체크리스트를 보고 이거는 잃기가 힘들어. 내 손에 지금 또래 3개 들어있어요. 예? 똑같은 페어가 3개가 있어. 이 정도는 내가 들고 있어야 오케이 이번엔 좀 내가 세게 먹겠다. 예, 이렇게 투자도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이해가 확 이제 와 닿고 이러는데 그때 그 정도 가격대는 사도 큰 손해도 없고 그냥 네가 마음 아파할 일은 없을 거라고 하는 네. 약간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의 퍼 아니면 네. PBR처럼 수치화되어져 있는 가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를 땐 계속 오른다. 야 10억 이거 20억 가. 네. 떨어질 때 야 이거 반토막도 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매수 타이밍만 있고 네. 이 물건의 가격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과연 이런 타이밍을 내가 어떻게 잡을 거냐. 그래서 이거를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이런 인덱스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자, 보시면 강남이 소득 대비해서 지금 가장 고평가 되었을 때가 2007년 5월달 37.2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평균이 31.9예요. 자, 그리고 지금 가장 고점이 얼마였냐면 한 47.4. 47.4가 역사상 고점이고 지금 조금 내리고 있죠. 네.
자, 그럼 가장 낮았을 때가 언제예요? 22.5입니다. 네네. 22.3. 네. 자, 그럼 지금 얼마예요? 45.9예요. 22.3까지 올라면은 거의 반 정도. 반 토막. 근데 소득은 앞으로 좀 올라가겠죠. 예,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한 40,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0% 떨어져야 역사적인 이 수준까지 떨어진다. 자, 여기까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르죠. 네. 그죠? 예. 근데 어찌됐건 녹색불이 들어와야 그래도 강남의 아파트를 한번 사볼까라는 마음이 저는 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강남에 마음은 항상 먹고 있는데 이제 네. 항상 이제 마지막 결제 대금이 조금 모자라서 예, 그게 항상 문제죠. 아닙니다. 예, 나중에는 결제대금도 또 좋은 시기가 오게 되면 결제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전세 가격이 네. 터무니없이 빨리 많이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 역할이 아니라 가속 페달의 맞아요. 역할을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다 틀렸죠.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다 전세대란이 올 거라 예, 그래요. 예, 예.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자, 뭐냐면 네.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선택지가 몇 개 없습니다. 내 집으로 산 내 집에 살거나 아니면 남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빌려서 살든가. 자, 근데 지금은 매매 시장이 안 좋죠. 네. 매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전월세로 네. 몰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전세가 어떻게 됐죠? 지금 계속 너무 비쌌죠. 예,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예. 전세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올랐어요. 자, 예를 들면 서초의 레미아 퍼스테이지라고 아시죠? 네. 예, 이거 굉장히 이제 유명한 아파트인데 얘가 전세가 자, 코로나가 터지기 전입니다. 네. 그죠? 지금 그리고 임대차 3법이 터졌을 때가 이때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전세 가격이? 쭉 올라왔습니다. 자, 이때가 얼마냐? 14억 정도 했어요. 14억. 14억이 얼마 됐죠? 20억 정도. 20억. 요건 예. 25억 좀 빼고. 그럼 6억이 올랐죠. 14억이 6억이면 몇 프로예요? 14억 6억이면 40%가 넘죠. 예. 40%가 넘게 급등을 한 40%,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송파구에 리센치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리센치도 굉장히 인기 많은 아파트죠.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 예. 자, 얘도 보면은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에 한 10억 정도 했습니다. 10억. 예. 근데 얘가 많을 때는 14억 7천까지 갔어요. 이것도 40% 넘게. 이거다가 올랐네. 40%. 즉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거를 그리고 좀 긴 차트로 한번 볼게요. 네. 자, 보시면 이동안 이 전세가가 올랐던 이 어떤 각도랑 네. 코로나 터진 임대차 3법 때 이 각도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예. 자, 그런데 저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던 근거는 임대차 3법도 있고 코로나를 풀린 유동성도 있지만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초저금리. 기준금리가 0.5%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가 살 수가 있었죠. 지금 이제 그런 논리죠. 뭐 10억에 예를 들어서 네. 옛날에 10억에 전세 뭐 2%대, 그렇죠. 3%대 있다가 지금 5억에 있더라도 맞아요. 이자로 보면 그렇죠. 지금 훨씬 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입주량이 없지. 네. 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만 얘기해요. 네. 수요 사이드, 즉 우리 실제로 이거를 이용할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도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건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자, 사람들 호주머니 그리고 이때는 주식이나 코인이 너무 좋았죠. 네. 돈이 막 흥청망청 뭐 그냥 다 돈이 막 풍부했잖아요. 오케이 뭐 전세자 금리도 싸겠다. 내가 뭐 전세 가격 올라가는 내가 해줄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지금 어때요? 주식 박살났죠. 코인 박살났죠. 부동산 가격 박살났죠. 대출 금리는 지금 2배 이상 올랐죠. 어떻게 돼요? 쫄리는 거죠. 사람들 호주머니가 급속도로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월세도 한번 볼까요? 자, 월세도 이게 우리가 전원세 환산율을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월세도 이때가 260이었는데 350 넘었었어요. 260, 350. 그러면 이게 가격이 얼마나 이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은 어때요?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안 말라가고 있고 그 대출이자 급등도 있지만 금리가 어때요? 물가가 어때요? 물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물가 장난 아니죠. 그리고 지금 뭐 이런 근원 물가 있죠. 네. 변동성이 심한 예, 이런 거 예. 빼고 근원 물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호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안 좋아져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원래는 매매가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매매가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전세로 모여서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네,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네. 이유들 때문에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세가마저 떨어지고 월세 그나마 갈 수 있는 데가 월세밖에 없었는데 월세도 너무 비싸고 사는 호주머니 사실 갈수록 안 좋아지니까 이제는 월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 차트인데 네, 예. 보시는 것처럼 월세도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매매가와 전세가와 월세가가 다 떨어지는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얘들 브레이크는 도대체 언제 잡힐까요? 브레이크는 뭔가 한번 쓰나미가 오고 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트리거가 한번 있어야 되는데 그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신 트리거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뭔가 위기가 터진 건 아니잖아요. 예, 예, 97년에 IMF가 있었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예. 있었는데 지금 뭐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이 많이 하락했지만 네. 누가 위기라고 하진 네, 않잖아요. 네. 22년까지는. 네, 예. 근데 아마도 우리가 추후에 위기라고 부르는 것들이 2023년에 뭐 터진다가 아니라 네. 그 어느 때보다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많다고 봅니다. 3, 4년 후 정도 되면 이거는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 건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뭐 20만 명대 진짜 뭐 이런 나라가 잘 없는데 네. 20만 명대 출산율이고 그다음에 뭐 1인 가구 수 요즘 네. 2인 가구도 아니고 1인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도 그것도 맞는 데이터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 보면 이번에 하락 사이클을 겪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나라의 부동산 뭐 사이클이든 이 부동산 시장이 예전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큰 변화를 맞이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 네.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더불어서 이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자산 저장의 수단, 네.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존재할 수 네.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성장하는 사회였어요. 네. 근데 이제 축소하는 대한민국이 네, 시작이 맞습니다. 됐거든요. 예. 그리고 향후 미래의 부동산의 주 수요층인 2030 세대 있죠. 네. MZ 세대라고 부르는 이분들이 코로나 버블 때문에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너무 처참하게 자산이 그냥 다 쪽박이 났어요. 근데 이거를 회복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금방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되지만 그렇지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제가 이것도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통화량만 체크하면 돼요. 돈의 양. 돈의 양. M2? 예, M2 통화량. 요 파란색이 M2 통화량이에요. 네. 자, 이 M2 통화량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네, 네. 예, 우리가 주식도 실적이라는 기준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네, 하듯이 부동산도 통화량을 중심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요. 왜냐면 돈의 총량은 계속 늘어나요. 성질이. 왜? 누구나 자기 급여나 월급이 올라가길 원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러로 생깁니다. 통화 인플레이션. 네. 자, 근데 부동산의 총량은 어때요? 부동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네. 늘어나지 않습니다. 토지가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죠. 건축물은 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이런 건축물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여기같이 이런 좋은 사무실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 거고 돈의 총량은 계속 늘어나요. 그럼 돈의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그게 되겠죠. 정상이고요. 예.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 오늘이 제일 싸다. 왜? 통화량이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그분들이 놓친 게 있죠. 자, 그게 뭐냐? 이 아파트의 시가총액과 통화량을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데이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신문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쓰이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 풀린 통화량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덜 올랐다. 근데 들어보면 언뜻 들어보면 맞잖아요. 맞는 말, 예. 맞는 말인데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근거로 통화량이 풀린 속도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덜 올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거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시가총액 대비한 예. 통화량. 자, 이걸 보니까 가장 높았을 때가 과거에 언제였냐면 2007년 2월달 122%. 이때가 직전 고점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도 2008 이게 좀 내려올 때까지도 버블이 유지가 됐습니다. 예, 기억나시겠지만 2008년 초중반에도 뭐 노도강, 인천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가
근데 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서울의 강남이 예, 비싼 데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고요. 자, 얘가 낮을 때는 몇 프로까지 됐냐? 96%. 2014년 12월 달. 그러니까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액이 더 낮은 거예요. 그럼 사야죠. 네. 자, 근데 얘가 계속 올라가서 2020년 3월 딱 122%였어요. 즉, 직전 고점하고 똑같았어요. 예. 자, 그런데 뭐가 코로나가 터졌죠. 유동성 풀고 기준금리 싹 낮췄죠. 그러니까 원래는 올라갔어도 얘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코로나 터지고 임대차 3법 터지면서 얘가 몇 프로까지 갔냐면 147%. 그러니까 122% 고점인데 한 25%더 오버슈팅을 한 거예요. 엄청난 오버슈팅. 역사상 가장 큰 오버슈팅이에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자, 그러니까 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풀린 통화량보다 아파트가 올라가는 속도가 과도하게 넘치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몇 프로예요? 138%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얘가 100%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왠지 한 번은 떨어져야 될 것 같다는. 떨어지고 떨어질 때가 아파트 시가총이 높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겠죠. 만약 얘가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인구 감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인구가 감소돼도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화량만 체크하자. 그리고 일본처럼 될 일은 아예 없고요. 일본처럼 될 일은 아예 없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젊고 오래 살 수 있다. 이거를 꼭 명심해 두고 예, 미래에 대한 부동산 시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한국에서 중요한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전히 부동산은 자리매김할 거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충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떨어지는 거는 많이 올랐으니까 알겠어.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 이렇게 급격하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그러다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책도 좀 풀고, 그리고 뭐 2집, 3집 정도 하면 막 엄청나게 취득세 많이 때린 것도 절반 깎아주고, 그 다음에 뭐 임대 사업자들한테도 야, 옛날처럼 한번 해줄게라는 시그널을까지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님은 어디까지 풀고 어떤 정책까지 내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일단 취득세를 절반 정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똑같이 일반 과세 1%에서 3%? 네. 그렇게 그게 처음에 우리나라가 원래 취했던 정책이었죠. 그래서 취득세를 아주 많이 깎아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부동산 시장은, 집을 사는 부류를 제가 두 부류로 나눠볼게요. 일반,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투자자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자, 부동산 시장의 반등의 어떤 이런 모멘텀이 만들어지려면 선수들, 즉, 부동산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맞죠? 옳고 옳고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자, 개인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재산이 다 박살나고 아무도 좋을 일 없죠. 그다음 기업들은 계속 미분양이 쌓이고 미분양이 쌓이면 기업들이 현금 흐름이 안 좋아져서 지금 도산하게 생겼는데 그다음 정부는 어때요? 세금을 거쳐야 안 거쳐요? 자, 그러면 경제의 주체인 개인, 기업, 정부 다 부동산이 하락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아무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랬습니다. 과열되면 규제하고 규제해도 4, 5년 동안 오르고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규제 풀고 1, 2년은 풀어야 조금씩 시장의 에너지가 조금씩 바뀌고 이 패턴이 똑같아요. 큰 패턴이. 그래서 이제 지금 풀기 시작했잖아요. 앞으로 1, 2년 더 가야 됩니다. 풀 게 많이 남았나요?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분양을 해야 시장에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세금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취득세를 그냥 다 1%. 여러 채 사더라도 오케이. 취득세 그냥 1%. 그 다음에 이 세금 중과세를 또 아예 지금 한시적 면제가 아니라 그냥 아예 면제로 가야 돼요. 아예 면제. 한시적 면제가 아니라 아예 면제.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어때요? 투자자들이 한번 해볼까? 일단 이거 좀 해볼 만한. 근데 거기에 또 금리가 중요하겠죠. 금리 뭐 이런 추이를 좀 금리가 어찌 됐건
떨어지는 초입이 아니라 떨어져서 바닥을 찍는 국면. 네. 이때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기 가장 좋은 국면이거든요. 주식은 좀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초입에 떨어지는 중간. 이때 어느 즈음에 잡으면은 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저는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는 또 뭐까지 나올 거냐? 자, 미분양이 쌓이면 네. 그러니까 정부는 기업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도산하는 건 그냥 개인 자체의 문제지만 바로 오늘도 뉴스 나왔죠. 무슨 그 자동차 저기 막 2차 벤더인데 네. 1차 벤더였나? 근데 지금 거기도 규모가 꽤 큰 회사인데 이와 또 연관된 회사까지 하면 거의 1000명에 달하는 네. 근로자들 다 직장을 잃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진짜 큰일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쌓이면 이거를 구제해 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미분양을 빨리 팔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정책들이 나와요? 미분양을 사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양도세를 아예 면제해 주겠다. 이 기간을 사면 이게 정책이 나왔었었죠, 과거에도. 나왔었어요. 예, 맞죠? 패턴이 똑같아요. IMF 때 이후에도 나왔고 금리위기 이후에도 나왔고 이번에도 또 나올 거고 패턴이 똑같아요. 큰 패턴은. 그리고 그때야말로 선수들은 살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시장이 바로 또 돌아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9억 아파트가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지금 기준이 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9억에 뭐 대출도 제한이 되고 네. 전세 자금도 안 되고 이것도 풀어주는 정책이 나오는 것도 하락을 막는 시그널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불씨를 던지는데 처음부터 강력한 걸 던질 수가 없어요. 조금씩 시장의 반응을 봐가면서 왜냐하면 혹시라도 정부는 또 다시 이거 좀 했다가 시장이 살아나면 또 살아나면 또 욕 먹어요. 뭐 또 투기를 부추겼네 어쩌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센 것들 이렇게 살살살살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DSR이나 이런 대출 규제 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이거는 DSR은 그거는 이제 바젤 예, 3랑 좀 연관이 이건 되어 돼서. 있어서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 총재도 네.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분이 요즘 거의 뭐 점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거의 뭐 이렇게 선지자적으로 다 맞추시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네. 진짜 긴 시간 굉장히 긴 시간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미 이제 집을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사도 가야 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뭐 집을 또 뭐 어떤 뭐 결혼을 해서 이제 전세를 또 얻어야 되는 신혼부부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이 조심해야 될 거. 네. 나 전세로 집 들어가는데 네. 이거는 꼭 체크해보고 네. 이건 꼭 단돌이 하고 들어가라 네.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네. 마지막으로 한번 네.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이제 전세가도 떨어지고 매매가도 네. 떨어지고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기 네, 네. 때문에 지금은 전세는 좀 위험합니다. 전세가 위험하다. 예, 네. 전세는 특히나 이제 사회 초년세 이제 막 결혼하시는 분들은 돈이 별로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여기에 작업을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번에도 뭐 무슨 빌라 왕이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예, 그건 뭐 사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세 하지 마시고 반전세, 나 월세, 예,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대로 보증금을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조금 매달 이제 좀 납입을 좀 하시더라도 전세 보증금. 네,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세도 위험하던 이제 시장으로 네. 저희들이 접어들었는데요. 참 올 한해 대표님을 만나 뵈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경고도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뭐 집을 안 사셨거나 아니면 많이 덜 다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2023년에도 네. 바쁘시지만 네. 나오셔서 네. 어떤 조금의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네. 보이시면 저희 채널에 나와서 꼭 좀 말씀을 네. 해주셨으면 네. 하고 연말이지 않습니까? 네. 많이 이제 투자하셨다거나 집을 가셨던 분들이 좋았던 일보다는 힘들었던 경험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면서 이 시간 네. 마무리했으면 하거든요. 지금과 같은 아주 유사한 시기가 이제 2008년이었습니다. 근데 2008년은 저한테 이제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왜냐면 이제 잘 되고 있었는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제가 열심히 해왔던 것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앗아가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라면 나는 열심히 농부로서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병충해나 태풍이 와서 내 인생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린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아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게 과연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통제력과 의지력 하나도 없는 거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워서 물가가 올라가고 네. 이게 내 인생이랑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고 통제력도 없는 건데, 근데 이런 일들은 십몇 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떤 결심을 했냐면요. 두 번 다시는 내가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게 내 주변의 사람이건 아니면 이런 경제의 이런 변동성이 근거한 이런 거든. 네. 두 번 다시는 내가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일은 여러분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런 휘둘리는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의 격언이 너무 이제 많은 게 있는데, 가장 이제 그냥 인간 지표만 봐도 큰 실수는 안 할 수 있어요. 네. 모든 투자의 고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대중들이 탐욕에 휩싸여서 매수할 때 나는 서서히 매도하고, 모든 대중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무서워서 매도할 때 조금씩 사라.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관심을 가지냐면, 저도 그랬어요. 2007년에는 펀드 열풍이 불었거든요. 줄 서서 펀드 가입하면 돈을 다 보니까. 인사이드 펀드, 미차솔 뭐. 예. 저도 근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얼마 전도 똑같아요. 뭐 동학개미, 소학개미, 뭐 그냥 뭐 사는 대로 그냥 다 돈 벌었잖아요.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고점이었다. 그래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투자건 내 주변에 평범한 사람이 뭘로 돈 벌었다. 그러면 무슨 생각 하시면 돼요? 아, 이제 끝나가는구나. 끝나가는구나. 그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너무 좋은 시기에 내가 투자를 못했어. 아니, 손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예금 이자랑 그 투자 수익에 대한 차이밖에 없지. 내 인생이 잘못된 일은 없어. 마음이 아프잖아. 열받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겨내야죠. 그거를. 근데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잘못된 투자를 하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기반을 그냥 한순간에 다 앗아가 버려요. 다 앗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에 훨씬 더 포커싱을 맞춰서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 했잖아.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한 주도 보유하지 마라. 저는 이거를 투자의 격언으로 바꾸면 10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가 아니면요, 투자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게 이런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적당한 표현이 이런 잔잔바리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예, 큰 결정적인 그런 기회만 우리는 투자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나만의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셔도 아마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면서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네.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더 이상 더 보탤 말이 없을 정도로 잘 해주시는, 제가 한 가지만 딱 더 보태면 건강. 뭐니 해도 맞습니다. 건강이 일단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뭐 마음도 많이 이제 아프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건강은 지키면서 2023년을 꼭 기원하고 기대하고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